내 친구 김병현 공개 노트북이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고, 구글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면 요 화면, 내 친구 김변 공개 노트북 이렇게 돼 있죠. 예. 여기 있는 게 뭐냐, 제가 그동안 이제 유튜브로 방송했던 모든 유튜브 영상들이에요. 이 채팅창에다가 질문하면은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AI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법적인 질문할 때 AI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얘가 어떤 법조항이라든지 판례를 언급하는데 막상 그 판례나 법조항을 찾아보면 없어요. 거짓말인 경우가 많아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진짜 존재하는 법률 얘기할 때도 있고, 근데 존재하지 않는 얘기할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든지 이런 AI를 사용할 때에는 AI에게 어떤 법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그 법 존재하는지, 그 판례가 존재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구글에서 만든 요 노트북 LM은 뭐냐면은 요 소스 안에서만 답변을 드려요. 소스가 뭐한 260개가 넘는 제 유튜브 영상인데 이 영상 안에서만 얘가 답변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거짓말은 없죠. 거짓말은. 근데 물론 이제 유튜브가 4년 됐으니까 4년 전 데이터라서 좀 데이터가 업그레이드 될 필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구글 계정만 있으시면 요걸 사용할 수 있는 거, 이 채팅창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 막 공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질문 주셨어요. 예. 변제 계획 변경안 신청 시 10항 기타 사항 수정 여부. 10항 채무자는 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한 때 월 평균 소득 신고한다. 그 소득의 30% 이상 소득 증가 시 가용소득 50% 이상 반영하는 변경안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5년 변제 계획안 변경 신청 시 2023 기타 사항 10항 기재 여부가 궁금합니다. 첫째, 2023년에 인가받은 10항 기타 사항을 동일하게 연장 적용 기재 여부. 둘째, 인가일로부터를 변제 계획안 인가일로부터로 수정 후 제출해야 하나요? 문의하신 내용은 개내생 절차 중 변제계획 변경을 제출할 때 기존 인가 결정 시 포함되었던 시판 기타 사항 문구 유지 및 수정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아, 저보다 더 똑똑해. 해당 문구는 소득 증가 시 변제금을 조정하기 위한 조건부 인가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여기 소스죠. 2023년 인가받은 시판 기타 사항을 동일하게 연장 적용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네. 해당 시판 기타 사항은 변제 계획에 대한 조건부 인가로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이 불투명하거나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인가를 통해 매년 소득 신고를 요구하며 소득이 증가할 경우 추가 변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 1번, 2번은 소스예요. 이게 1번 누르면 개인회생 핵심 용어 제가 찍은 유튜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2번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부 인가를 통해 매년 소득 신고를 요구하며 소득이 증가할 경우 추가 변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전에 인가되었던 조건부 인가 조항은 변제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득이 개선될 경우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에 부합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로 법원과 합의하여 해당 조항의 삭제가 결정되지 않는 한 기존 인가받은 시판 기타 사항을 동일하게 포함하는 게 적절합니다. 아, 훌륭한 답변입니다. 2번 여기 이제 조건부 인가에 채무자는 인가일로부터 요거 시판을 수정하느냐? 시판을 아예 그냥 전혀 수정하지 마세요. 그냥 인가일로부터 변제기한 변경한 인가일로부터 수정 후 제출이 하는지 여부. 제공된 자료에서는 변제기한 변경 조건부 인가 조항 내 인가일로부터 문구의 정확한 수정 지침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 소스에는 정확한 그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개내세 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안이 새롭게 인가 결정되면 이는 기존 변제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인가일로부터 표현은 일반적으로 해당 변제계획이 최종적으로 인가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 변경안이 인가된다면 그 변경안의 인가날이 곧 새로운 기준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확성을 위해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일로부터 수정할 기재하는 것은 법원의 조건부 인가 의도를 명확히 반영하고 향후 소득신고 및 변제계획 변경 기준 시점을 분명히 합리적인 조건으로 보입니다. 이는 법원의 채무자의 변제 수행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아,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변제계획안 10항에 있는 거를 수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는데 우리 이제 AI는 하나는 수정하면 안 되고 밑에 건 수정해야 된다 했는데 전혀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너무 디테일한 건 얘가 모를 수가 있어요. 예. 저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홍 변호사님 덕분에 낮은 변제율로 현재 3년 중 2년 변제하고 이제 1년 남았네요. 서울회생 법원에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었는데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소지를 법원에 알려야 하나요? 안 하고 그냥 납부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주소 변경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납부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인데 하는 게 좋다 이런 답변인데 할 필요 없습니다. GPT나 AI는 약간이라도 리스크가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약간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이 제 생각할 때 적으면 그리고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하라고 합니다. 신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마인드맵이라는 걸 만든 건데 제 영상이 기본적으로 채무 조정제도에 대한 영상이잖아요. 채무 조정제도는 이런 게 있다. 개인회생, 개인워커, 개인파산, 세출발기금, 일반회생, 공통사항, 유의점 등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요를 파악하고 싶을 때 이 마인드맵을 보면 좋습니다. 그럼 개인회생 한번 볼까요? 개인회생 눌렀더니 개인회생 이렇게 영상이 돼 있는 거예요. 신청 자격, 변제금 산정, 절차 및 기가, 추심 대응법, 나홀로 개인회생하는 거, 필요 서류, 채권 종류, 뭐 신용회복 기간, 기각사유 및 대응 이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신청 자격을 딱 눌러보면 또 이제 계속 화살표가 있는 걸 계속 눌러볼 수 있는 거예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 연체 여부 관계없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이하고 담보 채무는 15억 이하고 최저 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어야 되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된다. 제한 사항이 있다. 안 되는 거. 보면 제한 사항에 보면은 최근 3개월의 대출 후 신청 시 사기죄 고소 위험이 있다. 권장은 3개월 이후에 신청해라. 면책 결정받은 경우 5년 이후에 재신청 가능하다. 간략하게 볼 수 있는 이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마인드맵.